네, 가장 뜨거운 정치권 뉴스와 쟁점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는 목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정치평론가 유용화 박사,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그 설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올 설 연휴 밥상머리에는 그 정치권 이슈 어떤 게 화제가 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먼저 유 박사. 아무래도 이제 올해 4월 15일 날 선거가 있으니까요. 예. 총선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얘기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 중요한 담론들이 지금 얘기될 것 같아요. 아직 뭐 후보자들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제 현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것이냐 아니면 야당을 심판할 것이냐 어느 게 맞느냐라는 문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 회복 기미가 있다. 이 경제 문제는 현 정권이 이제 올해 4월 총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밥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로 이제 다시 얘기한다면 물론 계속해서 작년 가을부터 뜨겁게 달군 얘기입니다만 조국이라는 문제, 조국과 검찰 개혁이라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제 좀 양편을 또 많이 갈리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설 연휴 때 많은 얘기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 교수님은 어떤 거 꼽으셨어요? 저도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치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누가 출마를 하는지, 또 민주당이 이길 거냐, 아니면 한국당이 이길 거냐,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최근에 그 안철수 대표가 지금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안철수 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태동이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그 바른미래당으로 복귀를 해서 또 호남권과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정치의 바람을 일으킬 것인지 그런 문제도 있겠고요. 또 아마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아마 또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성향의 그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민생의 가장 큰 반목을 잡고 있는 한국당과 보수 진영을 아무래도 좀 심판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아니다. 지금 경제 문제, 남북 문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 지금 아마추어 정부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참 역대급 그 논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명절에. 그 두 분 다 지금 잠깐 그 검찰 얘기를 하셨는데 검찰 이슈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최근 검찰 인사와 항명 논란 등 그 검찰 이슈가 매우 뜨거운데요. 연일 그 빅뉴스가 터지고 있어요. 그 총선을 앞두고 이 검찰 이슈가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먼저 최 교수님.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그 4.15 총선에서는 이제 검찰의 행보에 따라서 출마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출마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검찰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이제 검찰은 우리가 이제 개혁을 얘기할 때 능동적 개혁이 있고 수동적 개혁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개혁은 어떻게 보면은 그 수동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에 의해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것이냐,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냐, 이 문제가 아마 4월 총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 박사님은 그러니까 이제 검찰 개혁이냐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이런 양쪽의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현 정부는 국회에서 4+1을 통해서 공수처법안이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 이건 20년 동안의 어떤 수건이었죠. 이 부분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성과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찬성할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윤석열 총장 얘기가 다시 나올 것 같아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왜 청와대에서는 자꾸만 윤 총장의 수적들을 다 자르고 오늘도 인사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수사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논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윤 총장이 물론 상당히 의기 있게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진짜 용기 있게 수사를 한 건 맞지만은 그 수사의 결과가 그렇게 권력형 비리로 나온 것도 아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그 상갓집에서 항명파동 그리고 마치 검찰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검찰 개혁 과정에 국회 법안 통과 과정에 있어서 검찰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지 안 하느냐 이런 반론이 또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아마 이제 추미애 장관의 인사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검찰과 마치 청와대 간의 권력 간의 다툼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인사권을 갖고 있는 인사권에 항명하는 검찰보다도 인사권을 예를 들면 적절하게 사용하는 이 여권의 어떤 좀 판정성으로 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상황 변화가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마치 드라마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보수통합 논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죠. 그 보수통합 논의를 이제 시작했는데 보수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충청권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먼저 유 박사님. 일단 그 보수통합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순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 통합보수당에 대한 지지율이 오히려 이 새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이 가까이 있는 지지율을 합산한 것보다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최근에 조사한 것인데요. 그래서 뭐 25%로 나온단 말이죠. 통합보수당. 근데 원래 한국당은 한 30%였고 새 보수당도 뭐 한 자리 숫자였지만은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금 보수통합하는 분들이 천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마치 그러니까 과거의 새누리당으로 돌아간다는 인식. 그리고 이제 혁신 통합이 일어나는데 새로운 혁신의 가치와 보수의 가치는 무엇이냐 이런 부분 조정이 안 되면서 그냥 무조건 합쳐야 된다. 반문 정서에 입각해서 합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수층들도 각기 지지 세력들도 현재 지지 세력도 이렇게 찬성하기가 어렵고 또 화학적 결합도 잘 안 되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보수통합 논의가 지금 지지부진하고 또 지지율도 나중에 봐야겠습니다. 현재 좀 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두 당이 간절해 보이기는 한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분명히 저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특히 그 효과가 저는 이제 충청권에 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이제 모든 권력을 다 민주당에게 줬단 말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시원하게 얻어낸 것도 없고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야당에 대한 기대가 좀 있고 거기 플러스해서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충청권 어떤 뭐 지역 정당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도 좀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뭐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 보수 통합에 대한 충청권의 지지가 일정 부분 있을 거고 지금 그에 대한 지지가 좀 낮게 나오는 것은 지금 통합 논의만 있는 거지 구체적인 어떤 인물을 가지고 갈 것이냐,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뭐 관련 질문 하나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돌아온 안철수. 충청권 민심 어떻게 작용할 것 같습니까? 먼저 최 교수님 간략하게 좀. 지금 뭐 아마 이제 충청민들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오기 전에 세종시에서는 이제 그를 환영하는 그런 그 모임도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안철수 대표가 돌아오자마자 이제 망월동부터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호남 지역에서부터 다시 이제 자신의 어떤 세력들을 회복하기 위한 오늘 그런 대전을 방문했습니다.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조금 실망하는 측면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입장에서는 호남 지역 기존의 텃밭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충청권까지 같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역대 선거에서 사실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이었어요. 충청권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충청권에서 영향을 좀 저는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유 박사님은 어떤 그 이번에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해서 내온 일성이 이제 실용적 중도 정당을 만들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중도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지점이 충청권의 정서하고 사실상 합치하는 측면이 많죠. 최 교수님도 설명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안철수 전 대표가 과거에도 보였던 행태입니다만은 어떠한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냐, 현실 정치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하는 그 독자 신당을 할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도대체. 과거에 했던 사람들 그냥 다시 모아서 하는 거냐. 아니면 새롭게 정말 자기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모아서 정말 이 좌우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실용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중도 정당을 건설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 관망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대표가 AI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이제 충청권에서 아마 자리를 잡기는 잡을 것 같은데 누구를 파트너로 삼을 것이냐 그 부분이 이제 누구를 영입할 것이냐 그 부분이 아주 앞으로 남은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 그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